더 원싱.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한 가지에 집중하라. 저자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출판 비즈니스 북스, 기획 정지혜, 리딩 김이나. 차례 제1부 거짓말, 제2부 진실, 제3부 위대한 결과. 지난주에 이어 제1부 거짓말에 대한 내용으로 원싱 두 번째 북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거짓말.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인간이 지닌 정신 능력이 위대함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널리 알려진 의지력은 성공에 필요한 1차원적인 처방전으로 오해되곤 한다. 하지만 의지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잘 활용하는 관건은 그것을 이용하는 타이밍에 있다. 의지력은 늘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지력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조금 한가한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충전할 수도 있다. 한계가 있지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인 셈이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는 우리의 의지력이 얼마나 덧없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165명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에게는 2자리 숫자를, 다른 한 그룹에게는 7자리 숫자를 하나씩 외우게 했다. 그리고 맛은 좋지만 몸에는 나쁜 초콜릿 케이크와 건강에 좋은 생과일 중 하나를 골라 먹도록 했다.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7자리 숫자를 외운 학생들이 2자리 숫자를 외운 학생들보다 초콜릿 케이크를 2배나 더 많이 선택했던 것이다. 인지적으로 아주 조금 더 힘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었다. 머리를 많이 쓸수록 정신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의지력에 관한 한 타이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 일을 일찍 해치워라. 시간이 흐르면 의지력이 흐트러지므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최고의 의지력을 발휘하라.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의지력이 작동 방식에 맞춰 하루 일과와 인생을 설계하라. 의지력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는 없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핵심 개념 1. 의지력은 넓고 얇게 퍼뜨리지 않는다.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엇이 중요한지 정한 다음 그 일을 위해 의지력을 아껴라. 2. 연료계를 늘 확인한다. 의지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연료통이 꽉 차 있어야 한다. 두뇌의 연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대충 처리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3. 언제 어떤 일을 할지 정한다. 의지력이 가장 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 의지력이 최고로 높다는 건 곧 성공할 가능성도 최고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5번째 거짓말.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삶이란 거짓말이다.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의 덕, 중도란 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두 지점 사이의 중간을 설명할 때 쓰는 개념이기도 하다. 균형이 곧 중도라고 생각한다면 불균형은 곧 중도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도적인 삶을 살 때는 어떤 일에든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려 하다 보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지고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된다. 언제 중도를 택하고 언제 극단을 달려야 할지 아는 것이 본질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다. 탁월한 성과는 바로 이와 같은 시간과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적은 바로 극단에서 일어난다. 중심을 잡는 것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일과 개인적인 삶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과 각각의 시간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다. 핵심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선택한 다음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균형을 깨뜨려야 한다. 다른 문제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지 않도록 가끔씩 중심을 잡아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느냐, 잃느냐가 아니라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이다. 우선순위와 균형은 함께할 수 없다. 균형의 문제는 사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다. 균형이라는 말 대신 우선순위라는 말을 쓰면 여러 선택지들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다. 남다른 성과를 만들려면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 어느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즉, 균형을 깨뜨려야만 한다. 문제는 그 우선순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다.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부터 끝내야 한다. 무게를 맞추는 삶을 살아라. 중요한 일을 맨 앞에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관심을 쏟아라. 훌륭한 삶이란 곧 다른 여러 부분이 무게를 맞추는 삶이다. 핵심 개념 1. 두 개의 양동이를 들고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하라. 직업적 삶과 개인적 삶을 두 개의 양동이에 나누어 담아라. 각각의 양동이에는 나름의 중심 잡기 기술과 접근법이 있다. 2. 직업적 양동이의 무게를 맞춰라. 당신이 업무 생활은 크게 두 부분, 가장 중요한 일과 그 외의 일들로 나누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에는 극단적일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지 마라. 3. 개인적 삶에서 양동이의 무게를 맞춰라. 자신이 삶이 각 부분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무게 맞추기에 관심을 기울여라. 어느 한 가지를 버려둔 채 너무 오래 가서도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된다. 개인적 삶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6번째 거짓말.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큰 것이 위험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큰 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4억 달러를 주고 매입한 한 메일은 사비어 파티아가 전 재산 250달러와 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세우겠다는 큰 계획과 믿음으로 세웠다. 그의 멘토인 파루크 아르다니는 사비아가 자신이 만난 수백 명의 다른 기업가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는 어마어마하게 큰 꿈을 꾸었고 그것을 이뤄내기도 전에 확신에 차 있었다고 말했다.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는 얼마나 높은 곳까지 이를 것인가를 결정짓는 발판이 된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서 기네스가 첫 번째 맥주 양조장을 세웠을 때 그는 호기롭게 9,000년짜리 공장 임대 계약을 했다.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처음 구사했을 때에는 총 7권 중 첫 번째 책이 첫 장을 쓰기도 전에 호크와트에서의 7년을 꿈꾸었다. 샘 월트는 첫 번째 월마트를 열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을 너무나도 크게 구상한 나머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래의 부동산 계획까지 미리 세워 가족들이 부동산세로 내야 될 돈을 110에서 130억 달러나 줄여놓았다. 큰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그런 다음 삶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지 보라.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이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핵심 개념 1. 크게 생각하라. 다음번에는 무엇을 할 거와 같은 점진적인 사고를 피하라. 어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당신이 원하는 곳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잡아라. 그러면 당신이 본래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는 계획을 갖게 될 것이다. 2. 메뉴판만 보고 주문하지 마라.
애플이 유명한 1997년 광고 다르게 생각하라에는 사물을 다르게 본 사람들과 우리가 아는 세상을 뒤바꿔 놓은 아이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요점은 그들이 이미 쓸 수 있는 선택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대담하게 행동하라. 아무리 생각을 크게 해도 대담한 행동이 생각을 뒤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이룰 수 없다. 큰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고 난 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한번 상상해보라. 상상할 수 없다면 이미 꿈을 이룬 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델과 시스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라. 꾸준히 통하는 방법은 대부분 우리에게도 통하는 법이다. 4.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이라는 남다른 성과를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다. 우리는 실패하면 멈추고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학습 과정의 일부라 여기고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끊임없이 찾아라. 지금까지 신화 부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